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었던 시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 시조 1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려 말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이제 극심하게 갈등을 했을 때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두자. 그래서 고려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급진개혁파는 이성계죠. 자, 그래서 나라를 뒤집자. 이거는 더 이상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급진개혁파죠. 자, 그래서 고려 말 시조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었던 그런 시인들은 거의 이제 온건개혁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 시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조는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색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어떨까요? 온건개혁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흘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백설이 나오는데 눈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되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눈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좀 약간 다른 거를 덮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 눈이 쌓이면 모든 것들이 눈에 쌓여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백설이라고 했을 때 백설이 잦아진 고래, 자, 구름이 머흘고 있다. 자, 머흘래라, 머흘다라고 하는 게 험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백설은 긍정적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백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려의 유신들을 상징합니다. 고려 유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충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유신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신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의 충신이다, 고려의 유신이다. 자, 잦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백설이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 골짜기에 구름이 머흘래라. 아까 이제 구름은 지금 험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이는 부정적인 거. 자, 그러면 그 구름은 뭘까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급진개혁파. 자, 신흥세력. 이성계이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머흘래라. 아까 저 머흘다 뭐라고 했어요? 험악하구나. 자, 그래서 백설이 잦아진. 자, 그 고려 유신들이 없어진 거야.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벼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런 고려 유신들이 없어진 골짜기에 자, 이 신흥 세력 이성계 일파가 험악하게 막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곳에 피었느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매화는 우리 매화 상징하는 게 뭡니까? 지조와 절개죠. 우리나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나요?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운 매화. 그러면 이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은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국지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우국지사는 어느 곳에 있느냐? 고려를 지킬 만한 그런
없다는 얘기겠죠. 자,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여기 지금 석양이 나와요. 자, 해 지는 모습인데, 자,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예요. 자, 하강적 이미지고, 이 석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에서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다? 기울어 가고 있는 고려 왕조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입니다. 이 색이 지식인이잖아요. 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 내가 어떻게 지키면 될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면 될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려의 유신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신흥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국지사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 이 기울어가는 그런 고려 왕조의 어떤 그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고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자는 누굴까요? 자, 화자는 나죠, 나. 고려 유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고려의 왕조가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아유,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울어 가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려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나 시주 또 해볼까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시조잖아요. 자, 이 시조는 정몽주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정몽주하고 이방원이라 아시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해유를 하기 위해서 야, 우리 편으로 와 라고 하면서 해유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데 어떻고 저런데 어떠냐,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데 어떠냐 라고 하면서 우리 얽혀져서 잘 살아보자 라고 정몽주를 해유를 했는데 자, 정몽주는 어때요? 뭔 소리야 하라고 하면서 이 단신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이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정몽주를 어떻게 했어요? 자, 죽였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는 그런 시조인데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리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자, 당연히 이거는 반복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고쳐서 죽는다는 게 다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 이거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런 반복법하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뭐를 강조하고 있다? 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여기 지금 백골이 나오는데 흰 뼈죠. 자, 진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먼지와 흙이죠. 자, 흙이 이제 되어서 이 넋이라도 이 넋조차도 뭐 있고 없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진토가 되어서 이제 넉 가지 그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점층적으로 상황이 되고 있죠. 점층적인 상황. 그래서 점층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님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 고려의 왕이겠죠. 자, 고려의 왕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게 끊어질 일이 없다. 가실질이 있으랴 없다. 자, 이것도 서리법이죠. 자, 자신의 어떤 그런 지조와 절개를 자,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고려의 유신이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자, 그쵸. 이방원이가 해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을 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지조와 절개의 고려말 시조 1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보기를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시조의 어떤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지금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보기는 왕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출현시키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전의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혁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면도 있죠. 자, 그러니 당연히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조선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여 제압하고 세운 왕조인 거죠.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기에 1번. 자, 아까 가시조에서 구름 있죠. 자, 이정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2번. 매화는 새로운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한 세력이다. 자, 3번. 가의 갈꽃몰라 한호라는 두 왕조에서 갈등하는 상황이다. 4번의 나의 백골이 진토되어는 의리를 중시하는 이념이 투영된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의 님은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마 금방 이제 답이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1번에 아까 구름이 충성을 다짐하는 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뒤집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이성계 일파입니다. 그리고 매화는 새로운 왕조가 아니라요. 이 고려를 지킬 만한 그런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우국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 곳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님은 새로운 왕조 아닙니다. 고려의 왕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조 2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탄도 많이 시청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